천안시가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연내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청년 복합 공간인 청년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합니다. 세종시 전이면과 전동면 복검이 다음 달 착공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갖춘 복검은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지회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천안은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11번째로 낮을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죠. 청년 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65만 7천 명, 이 중 청년에 해당되는 만 18세에서 39세는 21만 8천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33%를 차지합니다. 천안시 평균 연령은 39.5세로 전국에서 11번째로 낮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부서 신설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미 지난 2월 교육청소년과에 청년 정책 TF팀을 꾸렸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발족시켰습니다. 모두 4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청년 문제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청년들의 복합 공간인 청년센터를 건립해 기존 2030 청년복지센터와 함께 청년 허브 공간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천안에선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이순신 운동장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 뒤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후 3시부터는 다시 검사가 진행되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되며 운영시간 30분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당일 검사가 가능합니다. 세종시가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 무더위 쉼터 487곳과 야외 무더위 쉼터 27곳 등 모두 514곳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무더위 쉼터는 백신 접종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무더위 쉼터 위치는 세종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음 달 8일까지 주말마다 관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합니다. 이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것으로 방문자 센터와 사계절 전시 온실 등 수목원 전체 시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은 오후 7시에 마감되며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청이 광역 BRT 바로타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온라인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다음 달 22일까지 국민신문고내 국민생각함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는 노선 운영과 첨단 정류장 구축, 통합 환승요금 체계 도입 등 바로타 이용 서비스 전반에 대해 진행되며 행복청은 이용객의 개선과 보완 요청 등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행복도시권 광역 BRT 바로타 관련 정책 수립 시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에서 추진하는 청년 클래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산시 청년행복팀 이지은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청 사회적 경제과 청년행복팀 이지은입니다.
네,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청년 클래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시죠. 청년 클래스는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 예비 창업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해당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 개발 및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단계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지식부터 취미 또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그중에 올해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을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는 딥한 지식, 힙한 취미, 핫한 건강, 스윗한 공연 등 4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클래스를 매월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저희가 뽑은 올해 가장 핫한 클래스는 앙금떡 케이크 만들기와 보드게임입니다.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진행했던 카네이션 앙금떡 케이크 만들기 클래스는 모집 인원이 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49명의 청년들이 신청 접수하였고 클래스를 추가로 개설하여 2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드게임 클래스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게임이라 인기가 많을 뿐더러 작년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강사님을 다시 섭외해 주 1회씩 모두 3회차로 운영하였는데요. 벤처엔젤스, 산토리니, 라바 369 등 6종류의 보드게임에 대해 배웠고 간단한 게임이지만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청년 클래스가 운영된 지 4년째라고 들었습니다. 이걸 운영하게 된 계기와 또 실제 참여한 청년들의 반응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 클래스는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외국어, 공예, 영상, 뷰티, 헬스, 커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님을 섭외하여 알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청년 클래스를 운영하게 된 계기는 청년들이 원하는 인기 클래스나 문화 기반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빈도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계신 인기 강사님을 직접 섭외하고 청년 아지트 나와유 공간에서 우리 지역 청년들만을 위한 클래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클래스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데 클래스 내내 힐링되고 좋았다. 듣고 싶었던 강의였는데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베이킹, 향수, 젤 캔들, 우드 카빙 등 더 많은 클래스를 개설해달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청년 클래스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진행 예정이었던 클래스들이 모두 잠정 연기되었는데요. 단계가 하향되면 청년 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 또는 SNS에 프로그램 재개 관련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청년 클래스는 청년 아지트 나와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매달 15일에 다음 달 클래스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강의 2주 전에 공지를 올려 수강생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 방식은 모집 후 우선순위로 선정되는데 1순위는 청년 클래스 미참여자 및 1회 참여자, 2순위는 클래스 2회 참여자, 3순위는 클래스 당일 불참자 및 무단 불참자입니다.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 궁금한 사항은 041-530-6276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알찬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시 청년행복팀 이지은 주무관이었습니다. 세종시 전이면과 전동면 복커이 다음 달 착공됩니다. 전이면 복커는 기존 면사무소 인근에 156억 원을 들여 연면적 3,467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체력 단련실과 도서관, 버스터미널과 대합실 등이 설치됩니다.
또한 전동면 복컴은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12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416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민원실과 보건지소 등 기존 업무시설과 체육관으로도 활용 가능한 다목적 강당,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됩니다. 세종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내년 말까지 전이와 전동면 복컴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도 삼농정책 지역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목천읍 운전리 일원에 조성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로컬푸드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지회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3년 동안 배달앱 홍보를 위한 출연금 1억 원을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지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 지회는 가맹점 가입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충청남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2021년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추천 대상은 도 3대 위기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했거나 도정 역점 시책과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공적이 있는 자, 충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도민 20명 이상의 추천이나 지자체장,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자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브리핑 시간입니다. 천안시가 풀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천안 역사 중개축이 의미 있는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부매일신문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김한영 이사장에게 스타트업타운 조성, 천안 역세권과 복명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천안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천안역 증개축 설계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한영 이사장도 천안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스마트 명품 역사가 되도록 설계 과정에서 문진석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세종지회장 취임식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고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나성동 상점가 상인회와 도담동 상인회, 아름동 상인협의회, 고운동 상인회, 대평 전통시장 상인회, 조치원 중심가로 상인회 등 세종시 상인회 연합을 비롯한 세종 전통시장 조치원 상인회, 소상공인협회 등 지역단체가 20일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역 상권 기여도가 전무한 정상남 신임 지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며 경쟁 상대인 3명 후보가 보이콧을 선언한 면접 당일 임명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당선자는 사전에 명함까지 배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천안 지역 방역당국의 피로도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천안 지역 일부 방역관리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강도가 아산에 의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산시 배방과 탕정 등 기업체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직장 내 집단 감염도 천안시 방역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산시는 이순신 체육관과 보건소 등 두 곳에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방과 탕정 주민 입장에서 거리상 천안시청이 가깝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을 넘어 천안시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경진대회에서 시가 제안한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사업이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아이뉴스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사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체 청년 농부와 소상공인, 그리고 이들의 마케팅을 돕는 커머스 크리에이터, 청년 장사꾼을 발굴한다고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시는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해 2023년 1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라이브 커머스를 산지 송출 중개 트럭 수소버스 팝업 스토어 매장, 오픈형 라이브 방송 전용 스튜디오 등 소비자와 연결하는 3원 동시 생방송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별 임금격차 개선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 임금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됩니다. 오인철 의원이 발의한 소부장 육성 지원 조례안은 소부장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시행,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기술 혁신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이 조례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 중인 20대 외국인 확진자가 지난 20일 무단으로 이탈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이던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센터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지난 17일 취업비자로 입국한 20대 외국인은 공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외부로 나간 이 외국인은 택시를 타고 천안 성안읍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출한 외국인은 택시기사와 마을 통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붙잡혀 재입소됐습니다. 확진자가 탈출할 당시 치료센터 생활동 출입구는 화재 상황 등을 대비해 열려 있었으며 CCTV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 해당 외국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쉽게 외부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탈출 소식에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술한 관리에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다며 입소자 전용 출입구와 주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지정 때는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지만 결국 허술한 관리로 인해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금 세종시의 최대 현안은 누가 뭐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다만 세종의사당에 가려져 있는 지역 현안도 여럿 있는데요. 내년에 있을 대선 과정과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건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관련 법 정비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은 물론이고 세종의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자치분권 선도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 해묵은 숙제로 꼽힙니다.
이런 법들도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법들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자는 그런 간곡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지난해 이후 급등한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가에 따른 주거 불안과 공무원 특별공급제도 폐지 등에 따른 후속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합니다. 세종시는 신도시 내 주택 조기 공급을 비롯해 읍면 지역 택지 개발,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국구 청약의 손질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 지난달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간 광역도시철도의 조기 착공뿐만 아니라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ITX 세종선 신설도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담아내야 할 지역 현안도 수두룩합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열린 민주당과의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고운동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과 행복도시 조치원 연결도로 등 모두 10가지 사업에 3,675억 원의 국비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2027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 일명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충청권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2027년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충청권은 앞으로 유치 신청 도시로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오는 9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권이 대회를 최종 유치할 경우 세계 최초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유치하는 사례가 됩니다. 천안시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4,720가구에 현금과 그린 포인트로 모두 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탄소 포인트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줄인 가구입니다. 탄소 포인트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과거 1, 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천안에는 2만 4천여 세대가 가입돼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에만 총 3,2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아산시 온양삼동 행정복지센터와 온양삼동 행복키움 추진단이 관내 혹서기 취약계층 20가구에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와 여름 이불 세트를 지원했습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청년 예술단체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청춘 백신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코아테크에서 LCD 필름 타발 공정 제품 적재 업무를 담당할 직원 7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0-935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양건기에서 트레일러 기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3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TTCM에서 산업용 기계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230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